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 먹듯이 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말을 들먹거리며 제 탓을 하곤 하셨죠. 처음엔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를 갉아먹고 있더군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죠. 오늘은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제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종종 저를 부러워했어요. 제가 밖에서 남편이나 시댁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인들은 저의 결혼 생활이 평탄한 줄만 알고 있었죠. 사실 남편과 사이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부러워할 정도의 결혼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이었죠. 처음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주변에 떠벌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아이도 있고 저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심해졌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넌 엄마니까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해. 아이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따라한다. 알겠어? 네,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 근데 아이 앞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많이 놀랄 것 같아서요. 네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잘못된 건 똑바로 말을 해야지.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얘가 장난감 정리를 이 모양으로 하니? 너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도 잘 정리했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네 눈엔 이게 깨끗하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니까 애가 점점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려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님 말 잘 알았어요. 제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근데 우리 서연이 앞에서는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너무 눈치를 봐서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명령하는 거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화내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어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시어머니는 꼭 딸 앞에서 저를 타박한다는 거였죠. 그때마다 딸아이가 제 눈치를 얼마나 보던지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아이 앞에서는 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아이가 정리한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논 장난감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신 거죠. 순간 열이 확 났어요. 저도 성격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 때문에 그냥 넘길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차근차근 쌓여갈 무렵 시어머니는 생신을 앞두고 저에게 생일잔치를 준비하라고 부담을 주기 시작했죠. 예, 넌 내 생일잔치 제대로 준비할 거지? 나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신경 안 쓴다. 누구를 부를지 음식은 뭘로 할지 네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해라. 네, 어머님. 그럼 어머님 생신은 제가 책임지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남편이랑 따로 말은 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님 생신 함께 준비해야 하잖아요. 바쁜 애한테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니? 네가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주변 지인들 보니까 시어머니 생일은 며느리가 다 알아서 준비하더라. 너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준비할 거야?
네, 어머님. 그럼 제가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어차피 남편한테 말해도 남편도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너 뭐 불만 있어? 말투가 왜 그래? 그리고 너, 내가 말하는 거 다 기억할 수 있어? 어디 안 써놔도 돼? 시어머니가 이런 거 말할 땐 어디에 적어서 기억하려는 신용이라도 해라. 저는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독불장군 같은 모습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신혼 초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셨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니 그저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얘가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다녀서 어쩔 거야?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손녀만 듣고 있네, 응? 네, 듣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신 잘 챙겨볼게요. 집으로 안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택시 불러드릴까요? 너 내가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지?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이렇게 귀찮은 티를 내야겠냐? 이러면 네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버텼어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올 때까지 저희 집에 계셨죠. 아이도 할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사실 저는 지금 파티를 준비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많이 아픈 상태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골절과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엄마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퇴근하고 친정엄마를 간호하러 병원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 시어머니는 자기를 챙기라며 바락바락 우기시더군요. 제가 주말에 잠깐 쉬는 걸 잘 알면서 그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은 더 심해지셨어요. 이러니 저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나오셨죠. 너 저녁에 우리 아들 오면 또 사부인 병원에 갈 거냐? 우리 아들한테 애 맡길 생각하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서연이가 누구 딸인데요. 그리고 오전 내내 제가 집에 있었으면 남편도 오후엔 집에 있어야죠. 저희 엄마 병원에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너는 결혼했잖아.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친정 챙길 사람이 너밖에 없냐? 잔말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라. 이따 아범 오면 다 같이 저녁 먹자. 시어머니는 정말 제멋대로셨어요. 제 말은 조금도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문제를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뭐 그런 걸로 삐지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죠. 이러니 제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제가 어딜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엄마가 아파서 정신없는 와중에 울 기운도 없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 누르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 결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만난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3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신혼 초엔 그저 행복했어요. 작은 일에도 즐거웠죠. 남편과 사이도 좋아 좀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부부가 서로 기본만 하며 살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더군요. 저희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무심하게 한 번씩 조언을 해주시는 게 다였죠.
지인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주변에 은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시어머니는 좀처럼 저희 부부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어쩌면 지인들이 절 부러워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았죠. 무심한 듯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까지 만들어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더군요. 그 진짜 모습은 금세 탄로났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더군요. 남편 앞에서만 쿨한 척, 인자한 척 하셨죠. 저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무거운데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저 주세요. 반찬이다. 이거 우리 아들 잘 먹여. 그리고 내가 아들 집 오는데 연락을 하고 와야 해? 질문이 웃기다. 네? 아니, 당연히 연락을 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남편만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직장인인데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 둘 다 집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 네가 미리미리 연락을 하면 좀 좋아. 너는 꼭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연락을 하니? 너는 기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저와 단 둘이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태연하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매사에 쿨하지만 저를 인자하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저 표독한 시어머니만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처음 알게 됐을 땐 당황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을 은근 떠봤으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의 눈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쿨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였어요. 이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정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완전 등을 지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예, 너 딸 하나로 만족할 생각 말아라.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 알겠어? 시어머니가 말하면 대답을 좀 해. 어머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연이도 어머님 손주인데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누가 보면 내가 안 예뻐한 줄 알겠다. 예뻐하잖아. 아들 낳았으면 더 예뻤겠지.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어머님,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정말 서운해요. 우리 서연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아들 타령을 하세요? 아들 타령 할 만하니까 하지. 아무튼 아들은 꼭 낳아야 해. 하나만 낳을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서럽고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우리 아이를 봐서 티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에게 눈총을 주어도 저는 딸아이를 보며 견딜 수 있었어요. 딸은 제 인생을 전부 바꿔놓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는 아이를 보면 금세 사그라들곤 했죠. 가끔씩 이런 시어머니의 말들이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전처럼 저에게 큰 타격을 남기진 못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더 강해졌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가 됐죠. 최대한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방법을 택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복직할 때가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난 우리 집 일도 바쁘다. 너희 일은 너희 알아서 해라. 아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구한테 일을 떠넘기려고 해? 어머님,
저도 아이 돌보는 거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머님이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죠. 너 괜히 나한테 일 떠넘기지 마라. 나는 서연이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얘.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돌봐주는 걸 냉담히 거절하셨어요. 결국 아이는 친정에서만 봐주시기로 했죠. 주말이나 친정 부모님이 바쁜 날도 시댁은 아이를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는 우리 부부의 아이인데 왜 저와 친정만 일방적으로 아이를 봐야 하는지 화가 나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주말에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독박 육아를 해야 했어요. 너무 힘들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 듯 딸아이는 정말 순했어요. 엄마는 딸아이를 키우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며 웃으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저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의지하며 딸아이를 키웠어요. 서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군요. 어느새 딸아이가 9살이 됐을 무렵 엄마가 아이를 놀아주다 실수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됐어요.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더군요. 그러다 당뇨 합병증까지 오면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간호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엄마가 아프니 제 일상이 마비가 되는 기분이더군요. 엄마가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아버지에게 딸을 맡기고 제가 직접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딸이 학교에 갔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돌보고 제가 퇴근 후엔 엄마를 돌보는 식으로 간호를 했죠. 일을 하면서 간호를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도 엄마를 돌보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셨죠.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간호를 하기 벅차셨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간호는 힘든 일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라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퇴사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정은 챙기면서 시댁은 뒷전이라며 비난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돌보는 시간에도 시어머니의 타박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죠.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쳐갔어요.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던 저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에 터졌죠.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에 가려고 준비했어요. 남편은 이미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넘어간 후였죠. 신발을 신고 현관을 막 나서려던 찰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올 수 있어? 네 엄마 상태가 영 안 좋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데 걱정돼 죽겠다. 아버지, 괜찮아. 내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우선 진정해. 괜찮을 거야, 엄마. 아버지가 보는 엄마 상태는 어때? 잘 모르겠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픈 기색 없이 잘 웃었는데 그 사이에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랬구나. 우선 내가 빨리 병원으로 갈 테니까 검사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하자. 친정엄마 상태가 악화되어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충분히 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생일 파티엔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진심을 다해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병원에 도착해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엄마가 골절로 수술한 부위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다시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너 엄마 때문에 하려던 일 못하고 여기 온 건 아니지? 엄마, 사실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야. 근데 내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마 전화하는 건 서연이가 하는 걸 거야. 엄마 아픈 거 알면 서연이 난리 날걸? 사부인 생신이라고? 아니 근데 왜 여길 와? 이제 난 괜찮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빨리 시댁으로 가. 얼른. 그래, 내가 괜히 전화를 했다. 이제 병원엔 내가 있으면 되니까 너는 얼른 가봐. 아니야. 엄마 아프다고 해서 여기 온 것도 나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시댁 가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나 오늘 계속 엄마 옆에 있을래.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빨리 시댁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속이 상하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혹여나 한 소리 들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저녁까지 병원에 머물다 딸이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관 앞에 짐가방이 놓여 있더군요. 당신은 며느리 자격 실격이야.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냐? 내가 말했지. 우리 기본은 지키자고.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일부러 어머님 생신잔치에 안 간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파서 못 간 걸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기본? 그럼 당신은 기본 지켰어? 말 돌리지 마. 당신이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니 엄청 화나셨어. 내가 없다고 생일 파티를 못했어? 평소에는 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럴 때만 나 찾는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은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 병원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기본을 지키자고 말해? 대체 그 기본이 뭔데? 그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명절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게 사위 노릇이라고. 근데 당신은 그게 아니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고 당신은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면 끝이야?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결혼이 어디 있어? 남편의 말에 절로 코웃음이 터졌어요. 말문이 막혔죠? 남편이 원래 이런 인간인가 싶더군요. 남편이 애초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껏 저걸 눈 감아준 제 탓이겠죠. 남편의 당당한 얼굴을 보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짐가방만 바라보고 있는데 딸이 잠에서 깬 건지 방 밖으로 나왔더군요. 목소리 좀 낮춰.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우선 목소리 좀 낮추라고. 서연이 깼어. 서연이가 보고 있다고. 서연이도 데려가. 하루 종일 당신 찾고 장모님한테 가겠다고 난리더라. 어머니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서연이까지 징징거리니까 정신이 없었다고.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서연이 입장에서 매일 만나는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해? 아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못 숨기는 게 그렇게 불편해? 왜 상황 파악을 못하냐고. 내가 생일 파티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 할머니 있는 병원에 가겠다고 하잖아. 진짜 할머니는 코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할머니? 서연이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엄마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주신 분이야. 애가 외할머니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둘 다 보기 싫다. 그냥 조용히 좀 나가. 내가 짐가방까지 친절하게 챙겨줬다. 서연이처럼 말 잘 듣는 애가 어디 있어. 당신이 지금처럼 신경질 냈으니까 애가 서러워서 울었겠지. 당신은 당신 딸을 그렇게 몰라? 당신 눈엔 제가 9살로 보여? 주변에서 그러더라. 우리 애는 또래보다 성숙한 것 같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서연이한테 안 미안해? 잘못한 건 당신이야. 왜 내 탓을 해? 난 당신이 이럴 때마다 아주 지겨워 죽겠다.
남편에게 더 쏴붙이고 싶었지만 아이가 더 들을까봐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애써 진정시키고 아이에게 갔어요. 아이를 달래고 옷을 입히고 짐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죠. 이 결정 후회 안 하지? 나 진짜 나간다. 나 이렇게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잘 생각하고 결정해. 이번에 서연이 버릇을 고쳐야지. 애도 오냐오냐 키웠더니 상황 파악을 못해. 당신은 애 교육 똑바로 하고 들어와. 그때까지 못 들어올 줄 알아? 끝까지 인정 안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누가 할 소리? 당신 반성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어머니가 당신 용서해 줄 때까지 나도 당신 용서 안 해. 용서?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나는 지금까지 당신 배려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진짜 바보 같았어. 나 진짜 화났다.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저는 한 손에 아이 손을 잡고 반대쪽 손엔 짐가방을 들고 딸아이와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자기 말만 하더군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판박이더군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상대가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처럼 여겼죠. 저는 아이를 달래며 친정으로 왔어요. 아버지, 엄마 다 두 분 다 병원에 계셔서 전화로 친정에 왔다고 말만 하고 아이를 재웠죠. 그렇게 저도 아이 옆에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분노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찾아왔더군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딸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내가 살다 어이가 없어서 오죽하면 여기까지 달려왔겠냐? 네? 제 딸이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어제 정신 없었을 텐데 언제 이런 문자를 보냈지? 이게 9살짜리가 할 소리냐?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기본적인 것만 썼다. 아빠는 바쁘니까 할머니가 보내줘. 운동화, 가방, 필통, 할머니. 지금 잘 적고 있지? 이거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겠지? 저는 딸 문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고 더 놀랐죠. 문자를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아이는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쓰지 않거든요. 아이가 말을 편하게 하는 건 저와 부모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문자에선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제 오늘 너무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사실 어제 남편과 싸우면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여러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보니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님도 눈으로 확인했으니 다른 말 못하실 거예요. 보세요. 서연이가 어머님 말투를 따라하는 거. 9살짜리 아이가 어머님처럼 말을 해요. 이래도 어머님 잘못이 없나요? 네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이 모양이 된 거지. 왜 나한테 그걸 따지냐? 너 진짜 웃기는 애다. 어머님 보고 아이가 배운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문자 받고 다 아셨으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너 때문에 손녀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 아니야. 다 네 잘못이다. 네가 무슨 소리를 했으면 할머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시어머니는 사과와 반성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저에게 따지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남편과 시댁을 정리할 때가 된 거죠. 어머님,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랑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했냐? 이혼을 해? 내가 고작 이걸로 몇 마디 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절대 안 된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바라시던 거 아니었어요? 어머,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은 안 되지? 너 홧김에 그런 소리 한 모양인데 당장 나한테 사과해라. 제가 어머님한테 왜 사과를 해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죠. 그리고 저 홧김에 한 소리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소리고요. 저 당장 이혼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너 진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하면 너 혼자 서연이 키워야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언제는 저 혼자 안 키웠어요? 서현이는 저랑 저희 부모님이 키우셨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제대로 서연이 봐주신 적 있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손녀딸을 지금 뺏어가겠다는 거냐? 너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어머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연이 앞에서 어머님이 떳떳할 수 있나? 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엄청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말을 아꼈을 뿐이죠. 이제 입 아프게 떠들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면 깔끔하잖아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남편 얼굴 안 봐도 되고.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거? 네가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딸은 생각 안 하냐? 어미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거지. 어디 네 생각만 하면서 살아? 어머님, 저 우리 딸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상처 안 받았으면 이혼도 쉽게 결정 못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등 뒤를 향해 있었죠.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방문 뒤에서 저를 지켜보는 딸이 보였어요. 좁은 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미는 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놀란 얼굴로 아이를 보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지나쳐 아이에게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한테 얘 못 맡긴다. 네가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널 어떻게 믿어? 서연아, 할머니랑 가자. 할머니 싫어. 할머니 나쁜 사람이야. 친구들도 엄마 괴롭히는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서연아, 할머니가 왜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는 엄마 괴롭히는 사람 아니야. 서연아, 할미 좀 봐봐, 응? 싫어요. 할머니 가요. 할머니 오면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해. 할머니 안 볼 거예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이 속상하게 했어? 미안해. 할머니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응? 할머니 얼굴 좀 봐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 말은 듣는 척도 안 하시는 분이 아이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정을 줬구나 싶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딸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예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밖에 없는 손주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애정을 보이셨죠. 아이를 본다고 집에 찾아오고 용돈도 주시면서 아이에게 뒤늦게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를 보니 이미 늦은 것 같더군요. 아이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물러나셨죠.
아이가 이렇게 냉정하게 싫다고 말할 줄은 몰랐던 눈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냈죠. 시어머니는 순순히 제 발로 걸음을 옮기시더군요. 그러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는지 자꾸 뒤돌아서 아이를 바라보셨죠. 아이는 이미 문 뒤로 몸을 숨겼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내고 그날 바로 변호사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아이는 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잠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안기더라고요. 엄마는 아픈 게 다 나았다며 아이를 꼭 안아주셨죠. 저는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변호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어머니와 나눈 문자, 통화 내역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보낸 문자를 보여드렸죠.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보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날 몇 명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전화를 무시하고 이혼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 이혼할 거 아니지?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안 돼?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이혼하는 걸 바랐던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싶어 해.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 내가 그동안 당신 말을 너무 안 들어준 것 같아.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는데 이제 와서 대화를 하면 뭐해? 나는 당신이랑 대화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 난 이혼할 거야.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나는 당황스럽잖아. 여보,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우리 함께 산 시간이 몇 년인데. 응?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이 돼.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당신이랑 산 거야. 내가 이혼을 쉽게 생각했으면 지금껏 당신이랑 살았겠어? 어제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당신 쫓아내서 화난 거지? 아이,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화내시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몰라도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어. 나도 진짜 반성하고 있어. 반성할게.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 그만 화 풀고 이혼은 우리 하지 말자. 제발. 우리 딸을 생각했으면 당신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됐어. 나는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딸도 당신이랑 어머님 보기 싫다고 하더라. 낳기만 한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 그동안 아이한테 한 게 다 당신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나도 이번엔 반성 많이 했어, 여보. 이제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진짜 변할게. 우리 서연이한테도 잘할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한 아빠였던 것 같아. 나랑 이혼한다고 당신이 서연이 아빠가 되는 건 아니지. 나랑 이혼하고 잘해줘. 서연이를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남편이랑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오래 봤다면 오래 남편을 봤지만 남편은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이미 달라졌겠죠. 제가 남편에게 이런 불만을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힘든 점을 말할 때마다 대충대충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회피해왔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도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죠.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여기서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을 결정했으니 그 결정을 되돌리는 일은 없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난 이제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나 쫓아내면서 이럴 거 예상 못했어? 당신, 설마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빌 줄 알았던 건 아니지? 그땐 아니, 그건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아니, 어머니 생일 파티에 안 온 건 당신 잘못이잖아. 당신이 이래서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걸 받아줄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아픈데 당신 그렇게 몰아붙인 거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딸을 위해서, 여보. 당신이 나 쫓아낼 때 내가 물어봤잖아. 이 결정 후회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보, 당신 이렇게 가면 진짜 후회해. 당신 혼자 우리 서연이 어떻게 키워? 내가 있어야 우리 서연이도 잘 클 수 있지. 정신 차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애가 행복하게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애 앞에서 교육이 잘못됐다, 혼나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왜 우리 딸을 들먹이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대? 딸을 위해서면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안 그래? 여보, 내가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할게. 당신이 원하면 이제 어머님은 나 혼자 찾아뵐게. 당신은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돼. 며느리 노릇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내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해? 이제 그만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남은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짐을 싸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설득했죠.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어요. 한 번 정이 떨어지니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군요. 이제 남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붙잡더군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챙긴 짐들을 들고 나왔죠.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 본격적으로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죠. 이 이혼이 시댁 책임인 걸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철저히 모았어요. 증거를 모으다 보니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내 욕심을 조금 덜어놓고 살자고 하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제 선택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군요.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많았어요. 저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죠. 남편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또 양육비는 매달 150만 원씩 보내게 됐죠. 제3분할은 각자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집밖에 할 게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집만 나누고 헤어지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걸 무심한 남편에게 말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시댁 식구들을 영원히 떼어놓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다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후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댔죠. 오히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조금 체념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가 힘들었던 거 잘 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가. 내가 이렇게 부탁해. 한 번만 나랑 아범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했었잖아요. 이제 저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우리 서연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 인정하시고 이런 전화 그만하세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서연이를 처음엔 안 예뻐했을지 몰라도 지금 아니다. 서연이는 내 하나뿐인 소녀딸이야. 그동안 너랑 서연이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다 사과하마.
어머님, 지금은 서연이가 어머님이랑 남편을 만날 생각이 없대요. 시간이 지나서 서연이가 생각이 바뀌면 저도 어머님이 서연이 만나는 거 말릴 생각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서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어쩜 이렇게 매정해? 어머님,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셨어요. 아이도 그거 다 알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니까. 이제 어머님이 연락해도 연락 못 받아요. 그러니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해방감이 들더군요.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안정감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일도 더 잘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걱정이 하나 더니 삶의 질이 윤택해질 정도로 좋아졌죠. 저는 딸아이와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게 됐어요. 친정과 가까워서 아이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기 좋아 편해졌죠. 그리고 엄마는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몸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몸이 완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로 딸을 보살펴주고 계세요. 딸은 다행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이것 봐봐. 이거 오늘 미술 시간에 내가 할머니 그린 거야.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여기 편지도 썼어. 아이고, 우리 소녀딸이 할머니 예쁘게 그려준 거야? 우리 서연이 그림도 잘 그리네. 고마워. 할머니가 이거 소중하게 간직할게. 잃어버려도 돼. 내가 또 그려줄 테니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야 해. 그런 말은 또 어디에서 배웠어? 할머니가 서연이 덕분에 금방 나올 수 있겠다. 어휴, 고마워. 이쁜 내 강아지. 할머니 건강해지면 우리 놀러 가자. 나 어릴 때 놀러 갔던 곳 있잖아. 놀이기구 있던 공원. 우리 딸은 지금도 어린데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갔던 큰 공원 말하는 거지? 응, 엄청 큰 공원이라고 했었어, 엄마가. 나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또 갈 거야. 알았어. 꼭 가자. 할머니 요즘 엄청 좋아지셔서 조만간 갈 수 있겠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도중 아이 맡에 계속 울리는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저 친구겠거니 싶어서 그냥 뒀죠. 근데 그 문자가 계속 울리더군요. 아이가 깰까봐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했죠. 근데 화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의외의 인물이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더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널 미워한 적 없어. 그러니 얼굴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 서연아. 할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널 너무 보고 싶어 해. 친할머니 싫어요. 나 미워하잖아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좋아요. 우리 할머니는 나 엄청 예뻐해줘요. 그러니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할머니도 똑같은 할머니야. 우리 서연이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서연아, 엄마한테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말해줘. 아가, 할머니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시어머니와 아이가 나눈 문자를 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그만 웃고 말았죠.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찡하게 아프더군요.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혼자 얼마나 서운함을 삼켰을까 싶었죠. 그걸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딸에게 사랑만 줄 거라고요. 이제 아이가 눈치 보는 일은 없었으면 싶었죠.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딸이 나눈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딸의 방으로 들어와 딸아이 머리맡에 핸드폰을 놓아두었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 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 선택을 걱정하기도 했죠. 제 욕심에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이를 핑계 삼아 결국 내가 원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근데 이 메시지를 읽고 저는 이 이혼을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든 저는 이 이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애써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딸이 저에게 그 용기를 줬어요. 오히려 이혼 후 행복해졌죠. 여러분,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요. 그 말을 매일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에게 그 말이 돌아온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 선택은 옳았죠? 저는 이제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테니까요.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